안녕하세요. 고품격을 추구하는 여동 컨텐츠 우크블락의 로이스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퓨처스 리그에 대한 프리뷰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퓨처스 리그에 대한 리뷰로 찾아뵙겠다고 여러분과 약속을 드렸는데요. 퓨처스 리그가 끝나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 경기 본 소감과 그 짧은 소회로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대회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KBL의 6구단, 몽골, 싱가포르의 국가대표, 그리고 일본 W리그의 하네다, 그리고 대학 선발 총 10개의 팀이 참가했던 이번 퓨처스리그. 아쉽게도 한국 팀들은 모두 4강에서 탈락하면서 지난 박신자컵과 마찬가지로 이번 퓨처스리그도 일본 두 팀 간의 결승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프로팀인 하네다가 언니의 파워를 보여주면서 24점 차 대승을 대학 선발에 거두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쿄 하네다 빅키즈가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주며 우승을 한 가운데 MVP로는 나이지리아 유학생 출신의 아이베 치캄소 선수가 총 38표 중 29표를 받으면서 MVP를 차지했습니다. 5경기 평균 14.2득점에 10.8리바운드, 더블 더블의 성적을 거두는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국 팀들에 대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개 구단 팀에 따라서 6명, 많게는 8명까지 출전을 했습니다. 사실 국가대표의 일정도 있었고 U19 대표까지 있었던 가운데 선수를 짜냈다라고 할 정도로 선수를 모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또 퓨처스 리그라는 것들이 원래 신예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이므로 보통 이렇게 출전하기도 합니다만 규모가 늘어난 국제대회, 컵대회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한국 팀들의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팀들의 경기도 제가 좀 챙겨봤는데요. 인상 깊었던 팀으로는 늘 뎁스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삼성생명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일본을 잡은 유일한 팀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삼성생명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뷰할 선수는 하마니시 나나미 선수였습니다. 아시아 쿼터 선수 중 유일하게 퓨처스 리그에 출전했던 선수였습니다. 아마 이번 퓨처스 리그를 통해서 기량 점검 및 조수아 선수와의 합을 맞추는 느낌으로 출전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본 바로서는 정통 포인트 가드의 선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1번의 롤을 맡을 수 있는 선수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수아 선수 역시 가드이지만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코트에 있을 때는 나나미가 리딩을 맡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다만 나나미 선수 역시 공격적인 성향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팀 공격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본인 혼자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삼성의 가드진이 좀 풍부하긴 하지만 이주연 선수, 키아나 스미스 선수가 부상 이슈가 있고 또 윤예빈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은퇴 선수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나나미가 삼성 가드진에서 은근히 큰 역할을 맡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수아 선수가 좀 제게는 인상 깊었는데요. 사실 조수아 선수는 1군에서도 많이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퓨처스에 뛸 선수는 아니지만 경험 삼아 출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 없었다, 100점짜리 선수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여자 농구에서 자기 공격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수아 선수는 굉장히 뛰어난 모습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적으로는 사실 실력도 실력이지만 굉장히 빼빼 마른 체구로 유명한 임규리 선수, 퓨처스 리그를 통해서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리그에서 가장 어린 선수라고 하죠. 유하은 선수 역시 저돌적인 공격과 과감한 모습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이어서 리뷰할 팀은 삼성생명과 더불어 4강에 진출한 두 WKBL 구단 중 하나인 KB스타즈입니다. 7명밖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삼성과 마찬가지로 뎁스가 제법 갖춰진 유망주들이라는 평가가 있었던 팀답게 좋은 성적 거뒀습니다. 이은미 선수는 이 퓨처스리그에서 득점왕을 거뒀고 이채연 선수는 신안과의 경기에서 클러치샷을 보였고 이여명 선수도 괜찮은 활약을 펼쳤고 성수현 선수 역시 1번으로서 4강전에서 맹활약하는 모습을 보였던 등 꽤나 만족할 만한 경기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후술하겠지만 하네다와의 경기에서 30득점을 거뒀는데요. 이런 것들은 9시 뉴스에 나올 법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선전했지만 어쨌거나 이 30점 경기가 큰 임팩트를 안 좋은 의미로 남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리뷰할 팀은 BNK 썸입니다. 제가 썸의 경기는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BNK 벤치가 가장 약한 팀이라는 평가가 줄을 이뤘으나 몇 년간 꾸준히 유망주들을 축적한 덕분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꽤나 괜찮은 로스터를 꾸렸습니다. 삼성생명도 잡으면서 3연승으로 기세를 올렸지만 막판에 대학 선발의 굴욕적인 81대 55 패배를 당하면서 4강 진출도 실패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박성진 선수의 성장 등을 보는 것은 하나의 재미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산이라는 홈코트의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아쉽게 4강에 실패하면서 유종의 미 거두지 못한 그 아쉬움이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BNK 썸에 이어서 리뷰할 팀은 신한은행입니다. 사실 신한은행 로스터도 부족하고 국가대표 차출로 인해서 굉장히 선수층이 적어졌기 때문에 남은 멤버 데려올 수 있는 선수는 다 데려왔던 신한은행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이슬, 김지영, 김진영처럼 1군에도 출전하는 선수들을 대거 데려왔습니다. KB 이채은 선수에게 통한의 클러치샷을 맞지 않았더라면 3승 1패로 신한은행이 4강에 진출했을 텐데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거나 신한은행 김진영 선수가 오랜만에 코트에 나와서 반가웠고요. 또 이혜미 선수 역시 실업 농구 생활을 끝내고 신한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1군을 뛰는 선수들이 퓨처스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반면에 허유정 선수가 막내로서 포텐셜을 마음껏 뽐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또 아쉬웠던 점은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로스터에는 등록되어 있었고 팀의 벤치에도 있었지만 결국 경기는 뛰지 않았습니다. 미마루이와 히라노 미즈키 선수의 실력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쉬웠고 이 선수들이 다 뛰었다면 4강 진출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1승 3패를 거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같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1승 3패라고 하지만 승리를 거둔 상대가 각각 몽골과 싱가포르 국가대표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꼴찌라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다못해 하나은행은 그 몽골 국가대표에도 진땀승을 거뒀고요. 하나은행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인 말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대회를 꼴랑 6명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퓨처스 리그를 좀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도 들고 유망주 육성에 오죽 소홀했으면 이렇게 선수가 없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물론 부상이라는 변수 역시 있었지만요. 하나은행을 간단하게 리뷰하자면 포인트 가드가 없는 농구가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서희 선수 굉장히 좋아하고 포텐셜 있는 선수이지만 이 선수 절대로 포인트 가드는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턴오버도 종류가 있고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제일 최악의 턴오버를 참 많이 보여줬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위성우의 혹독한 훈련 탓인지 만성적으로 선수층이 부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처럼 끌어올 수 있는 선수를 박박 끌고 모으면서 30대 트리오, 심강박, 심성영, 강계리, 박혜미 선수까지 끌어올 정도로 이른바 영끌을 했었습니다만 대학 선발에게 말도 안 되게 털려버리면서 한국 여자농구의 아쉬운 수준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는 신인도 아닌 30대의 베테랑인 심강 이 두 명이 이 대학생들의 프레스에 하염없이 말리면서 한국 농구의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민지 선수가 있었으면 조금 나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들지만 결국 김단비가 얼마나 지난 시즌 처절한 싸움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었던 이번 퓨처스 리그의 우리은행이었습니다.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제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이야기를 좀 미리 해보도록 합니다. 다음 주부터 한국 아시아컵 예선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뉴질랜드, 중국,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7월 14일부터 백투백투백으로 치러집니다. 이 상대들의 피바 랭킹은 26위, 4위, 57위로서 피바 랭킹 15위인 한국으로서는 중국에 패배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두 팀은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 팀에는 2m 24cm의 장신, 요즘 여자농구의 가장 핫한 선수 중 하나인 장쯔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3연전이기 때문에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퓨처스리그의 빡빡했던 일정은 이런 국가대표 친선전 및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과 함께 여자농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성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